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이제 막 결혼 생활 1년이 넘은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1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 한참 행복해야 할 신혼이지만 현실은 지옥이네요. 아이는 결혼하고 나서 최소 3년은 지난 후에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저와 신랑은 2살 차이로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작년 봄에 결혼했고 올해 초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대화할 때 말을 험하게 하고 특히나 나이 먹을 만큼 먹고도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남편도 제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제 앞에서는 항상 말조심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로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부부싸움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 사소한 오해로 다투게 되어 남편이 목소리가 좀 높아졌을 때 제가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고 덜덜 떨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다신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절대 내지 않았어요. 항상 말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물론 저도 남편에게 기분 상하지 않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났더니 시어머니가 조금 성격이 세고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었어요. 그냥 멀쩡히 집안에서 TV를 보다가도 습관적으로 욕을 잘하시고 길거리를 걷다가 어머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욕을 하시는 분이었죠. 저한테도 야! 라고 크게 소리를 쳐서 부르시는데 솔직히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기분이 나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 굳이 욕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도 말버릇처럼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저렴해 보이고 별로였어요. 만약 결혼하기 전에 시댁의 저런 모습을 알았다면 시어머니 무서워서라도 이 결혼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봤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본 모습을 꽁꽁 숨긴 채 차분하고 교양 있는 척 하셨고 목소리나 말투 자체를 숨기셨기 때문에 이럴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만났을 때 그때만 참고 넘어가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남편이 제게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우리 2사람 관계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고 부부관계도 깨가 쏟아지고 행복한 줄로만 알았죠. 우리 신혼집을 남편과 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저희 친정엄마 집 쪽으로 지나쳐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위로 오빠들 둘만 있는 집안에서 홍일점 막내딸이라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는 물론 오빠들까지 아직도 저를 애기 취급하고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친정엄마는 저뿐만 아니라 사위까지 아끼고 좋아하셔서 특히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둘이 맞벌이 하다 보면 반찬 만들어 먹을 시간도 없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도 한 번씩 무쳐주시고 사위가 좋아하는 장조림 소세지 볶음, 어묵볶음 같은 밑반찬들도 많이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무거운 반찬들을 친정엄마에게 직접 들고 우리 집까지 오게 할 수는 없어서 퇴근하는 남편에게 엄마 집에 들렀다가 반찬 받아오라고 자주 부탁을 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퇴근길에 저희 부모님 집 앞을 지나오기 때문에 크게 귀찮은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할 때마다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장모님이 이번에 무슨 반찬을 하셨어? 저번에 주셨던 것도 정말 맛있었는데. 라고 기분 좋게 말을 했었고 퇴근길에 엄마 집에 들러 반찬도 챙기면서 가끔씩 용돈도 챙겨드리곤 하더라고요. 항상 남편이 친정집에 왔다 가면 바로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서 오늘은 무슨 반찬 보냈으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먹고 사위한테는 용돈 그만 줘도 된다고 전해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다정한 남편이 또 있을까 싶었고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제 일생일대의 행운이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특히나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정도로 주변에 꼬이는 여자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감시를 하거나 사생활 관리를 할 필요도 없었죠. 퇴근하면 집에 일찍 들어왔고 주말이나 연휴 쉬는 날에는 항상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인 캠핑도 꼭 저를 데리고 다녔고, 제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서 나가기 싫다고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해도 제가 없으면 재미없다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 가끔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에는 저는 몇 시까지 들어오라던지 중간에 전화를 하라는 말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믿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남편도 친구들과 만나서 놀 때는 저와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남자들끼리의 거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제 흉을 좀 보더라도 괜찮아요. 여자들도 친한 친구끼리 만나면 자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작은 흉을 보면서 수다를 떨고 놀잖아요. 딱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면 내 남편의 사생활을 제가 굳이 찾아보고 확인하면서 기분 나쁜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행복을 유지하고 사는 방법으로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절대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2달 전에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먼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꼬막도 좀 했고 김서방 좋아하는 잡채랑 육개장도 좀 해놨으니까 이따 와서 가져가. 저는 엄마한테 알겠다고 대답했고 지금 막 퇴근했을 남편에게 빠르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가 반찬 해놨다고 하는데 당신 퇴근하는 길에 우리 엄마 집에 들렀다가 오면 안 될까? 남편은 평소처럼 기분 좋게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항상 이런 부탁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었고 엄마가 만드는 반찬들이 제 취향보다는 대부분 사위 취향에 맞춘 반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약간 해산물이나 나물 종류의 어른 입맛이라면 남편은 소세지 고기 같은 걸 좋아하는 애들 입맛이라서 서로가 좋아하는 반찬이 확실하게 달랐어요. 아마 우리 엄마도 사위를 잘 챙겨줘야 딸이 대접받고 살겠다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저보다는 항상 남편에게 맞춰주시고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엄마 집에 들렀다가 오느라 평소보다 30분 정도 남편이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 집에 오면 바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새로 밥도 짓고 국도 끓여놓고 남편이 반찬 들고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녁 준비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과 남편이 가져온 구성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챙겨준 건 이게 다야? 당신 좋아하는 잡채도 해놨다고 하던데. 남편은 자기가 반찬통을 하나 깜빡해서 차 트렁크에 두고 그냥 내렸다면서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옷 갈아입고 씻고 나와. 저녁 준비 다 해놨어. 저는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차키를 건네받아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빨리 저녁 먹고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하 2층 주차장에 내려가서 남편의 차를 찾았고 까만 차였는데 이상하게도 조수석 문 쪽에 길게 스크래치가 나 있더라고요. 지난 주말 남편 차 타고 놀러 나갔을 때는 못 보던 건데 평소에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남편이기에 이렇게 큰 기스를 못 볼 리도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오늘 퇴근하다 긁혔는지 아니면 방금 옆에 주차해놓은 차가 긁었는지 몰라서 블랙박스를 돌려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녹화되어 있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가며 보고 있었는데 영상 몇 개를 뒤로 돌리다 보니 30분 전에 친정엄마 집에서 나오는 남편의 모습까지 전부 찍혀 있더라고요. 양손 가득 반찬통을 받아 내려와서 차에 타는 모습까지가 다 녹화되어 있었고 차 안에서 남편이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그대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짜증나. 음식이라도 좀 잘하면 몰라. 귀찮게 맨날 불러서 뭘 가져가라는 거야? 여기에 글로는 차마 적을 수 없었는데 중간중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우리 엄마에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다른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도 하나씩 다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 앞에서 착한 모습만 보이고 좋은 말만 하던 남편은 전부 가식이었고 이 사람 정말 운전할 때 입이 완전 거칠더라고요. 남편 차 블랙박스를 돌려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출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앞차욕 뒷차욕을 하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어찌나 그렇게 걸치고 천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혼잣말이라고는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가 의심하게 될 정도였어요.
누군가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그런 말 좀 하면 어떠냐고 하실지 몰라도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선을 넘었어요. 저는 한 번도 혼잣말로 욕을 해본 적도 없고 있다고 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을 보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품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와 전화통화하면서 찍힌 영상도 있었는데 제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아, 짜증나 죽겠네. 지네 집인데 지가 좀 갔다 올 것이지. 게을러 터진 년이 나보다 집에 일찍 오면서 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그 뒤로도 제 욕을 1분을 더 하더라고요. 욕하는 소리만 따로 들으면 저희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욕먹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사위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반찬 가져가라고 전화한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욕먹을 짓을 하신 걸까요? 평소에 우리 엄마한테도 정말 싹싹하게 잘하고 저한테도 장모님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친 듯이 무차별적으로 욕을 해대는 망나니가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라 생각을 하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 상담사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 하는 욕과 우리 엄마한테 하는 욕,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천박한 소리를 하며 사이코패스처럼 욕을 해대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핸드폰으로 다 녹음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엄마가 해준 반찬을 들고 심호흡 몇 번 한 뒤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 사이에 씻고 나온 남편이 배고프다며 빨리 밥 달라고 재촉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남편에게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원래는 저도 같이 먹을 생각이었는데 차마 남편 마주보고 밥 먹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낮에 간식을 많이 먹었다는 핑계를 대고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대로 남편에게 아까 당신 차에 블랙박스를 봤으니까 이혼하자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처음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따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남편에게 욕먹은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제가 남자를 잘못 골랐다는 원죄라도 있지 엄마는 그저 딸이랑 사위에게 잘 먹이고 싶어서 반찬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왜 쌍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올라서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넘어가기엔 평생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하고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아버리고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저는 평소와 똑같이 남편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남편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줄까 그 생각만 하며 보냈고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복수할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신우에게는 2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내년에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얼마 전 상견례까지 마쳤어요. 남편은 신우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종종 신우의 남자친구와 넷이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 하루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설마 하시겠지만 그 설마가 맞아요. 며칠 후에 저희 집에 4사람이 모였고 준비한 식사와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폭탄 선언을 해도 되는 건지 머릿속으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느낀 기분과 똑같은 고통을 남편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들 술도 한 잔 했을 때 저는 핸드폰에 있는 녹음된 음성을 그 자리에서 크게 틀어버렸죠. 다들 이거 한번 들어봐요. 아주 재미있을 거야. 처음엔 제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들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남편의 목소리로 사정없이 험한 말이 튀어나오자 다들 당황하는 얼굴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써서 남편을 밀쳐냈고 신우와 신우의 예비신랑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앞에서는 매너 있는 척 젠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사람이고 자기 와이프나 장모에게까지 쌍욕하는 그런 개차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고 신우가 결혼할 남자와 함께 모인 그런 자리에서 제가 난동을 부리는 것이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남편에게 큰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신우는 자기 오빠를 감싸면서
혼잣말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죠. 언니도 우리 오빠 뒷담화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음성 파일까지 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우의 예비신랑과 그쪽 집안 부모님에 대해서도 욕을 한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쪽 집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33평 전세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더라. 요즘 능력이 없으면 아들 장가를 보내지를 말아야지. 마음 같아서는 이 결혼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어. 아휴, 혜린이도 진짜 어디서 남자를 그런 거지 같은 걸 물어와서는. 어머님의 목소리와 그 말에 맞다고 동감하며 킥킥대고 웃는 저희 남편의 목소리까지. 제가 마지막 녹음 파일을 틀어버린 순간 신우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전부 합성이고 거짓말이라고 제가 본인을 모함하려 한다며 강제로 밀치고 집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신우까지 따라 나와서 저보고 미친 여자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지만 신우의 예비신랑이 붙들어 말려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한두 대 맞고 경찰 불러서 고소라도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집안을 뒤집어 놓고 그 길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같이 살 수 없었고 바로 그날 짐 싸서 별거 하다가 얼마 후 이혼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정되어 있던 신우의 결혼도 상대방 집안과 예비신랑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저는 다시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이유가 남편이 제게 욕을 해서 그렇다고만 알고 있어요. 차마 우리 부모님한테는 남편이 엄마 욕도 했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 싫어하고 제게 다정한 말을 해줘서 남편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동안 가면을 쓰고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이혼한 것은 하나도 후회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신우의 결혼을 파토내버린 것도 멀쩡한 한 남자의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 집안 엄마나 아들이 똑같이 입이 거친데 솔직히 그 딸이라고 별다르겠습니까?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길에서 저 마주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그 동네 갈 일도 없고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 본인들 인생이나 똑바로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남 뒷담화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면 그대로 언젠가 자기가 똑같이 당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